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상급 스크래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과 순서회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순서도에서 순차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구조, 또 반복 구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엄마가 따님인 영희에게 학교 갈 준비 다 되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희가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먹죠. 여기에는 세수했고 옷 입었고 학교 갈 준비물 챙겼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한테 학교 갈 준비 다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알아먹을까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컴퓨터한테는 하나하나 처리할 내용과 뭐를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내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요리를 하게 될 때도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또 요리의 결과물이 달라지고, 또 맛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제 가고자 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에 뭐 공사 중이라든지 그럴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또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네. 또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 B에 도달하는 결과는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방법이 1번의 방법, 2번의 방법, 3번의 방법이 있어요. 다 똑같이 A에서 B로 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봤더니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어떠세요? 1번으로 가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1번 방법으로 가면 가장 빠르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것에 맞는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결과물을 얻겠다. 이런 순서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예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것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름차순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반대의 개념,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숫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임의의 숫자를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10, 8, 또 25, 1로 할까요? 예,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정렬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인간은 그냥 눈으로 봐서 1, 5, 8, 10, 20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한테는 하나하나 알려줘야죠. 뭐와 뭐를 비교해서 어쩌면 자리를 바꿔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비교할 거냐면, 자,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앞으로 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이미 8이 작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죠. 또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5와 8을 비교했더니 서로 자리를 바꿔야죠.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얘는 8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서로 자리 바꿈이 되어야 되죠. 1이 되고 5가 되었어요. 자,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1, 10, 20, 8, 5. 첫 번째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비교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비교는요. 첫 번째 건 놔두고 두 번째부터 비교할게요.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10이 더 작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한 결과는 아까 1이었고 5가 되고 20이 되고 10이 되고 8이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부터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또 이렇게 비교하세요. 또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번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한 결과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비교합니다. 네 번째부터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세요? 정렬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컴퓨터한테 얘와 얘를 비교해서 작으면 첫 번째 것이 작도록 자리 바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일일이 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그러면 얘가 8, 10이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해요.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비교해요. 자리 바꿈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비교하세요. 또 자리 바꿈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8, 10, 5, 1, 20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끝내는 거예요. 자, 비교했더니 어떠세요? 자리 바꿈 일어날 필요가 없죠? 자, 두 개 비교했더니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자, 두 개 비교했더니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결과가 8, 5, 1, 10, 20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작으면 작게 오도록, 앞에가 작게 오도록 바꾸는 거죠. 8과 2를 비교했더니 어때요?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의 결과는 5, 1, 8, 10, 20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1과 5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비교한 결과 이런 결과가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도 정렬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A라는 방법, 얘는 B가 되겠죠?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 서로 순서, 방법을 다르지만 결과는 같죠. 네,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자, 결과가 같지만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을 봤는데 회사에서 뭐 1000명의 데이터, 우리 회사 직원들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어떤 정렬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배열했느냐, 또 기타 데이터가 몇 개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A 방법을 선택을 할까, B 방법을 선택을 할까, 그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를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알고리즘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정렬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깊은 공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는 셀렉션 소트 방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는 것을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그래서 버블 소트 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그죠? 보글 이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으로 정렬한다 해가지고 버블 소트다라고 합니다. 네, 되었나요?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1번 숫자와 2번 숫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순서도다라는 거죠. 순서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네, 이런 기호가 있죠. 시작합니다, 처리합니다, 끝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도형의 기호가 있죠. 자기 맘대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제3자가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해진 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서도 기호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시작과 끝은 이런 모양을 써요. 자, 여기에 시작이 있죠. 여기에 끝이 있죠. 이런 기억을 쓰고 처리하는 것들, 뭐 A 더하기 B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에다 쓰는 거고 판단할 때 이런 마른 모양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죠. A하고 B를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름차순을 작은 것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10이 있고 2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죠? 자, 다시요. 10이 있고 2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자리 바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자, 이렇게 있는데 A가 B보다 큰가요? 네, 네,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A가 B보다 커버렸어요. 그럼 어떠세요? 자리 바꿈 해주세요.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비교할 때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관련된 것. 준비 작업은 뭐냐면 내가 S는 S 더하기 2를 하고 싶어요. S의 처음의 값이 얼마냐. 그럴 때 S는 0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초기치 부여할 때 쓰는 것. 자,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줄 때 보통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때.
1부터 10까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증가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반복문을 씁니다. 자, 순서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이렇게 몇 가지를 봤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요. 자, 순서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하는 순차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 구조가 있고요. 또 반복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순차 구조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처리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기호 맞죠? 시작을 하면 처리하고 해서 끝이 납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 가기를 한번 순서대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네, 7시에는 일어나야 되죠? 고3 학생들은 더 일찍 일어나겠지만 이제 7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죠.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처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죠? 세수해야죠. 세수하기. 네. 자, 세수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떠세요? 이제 옷을 입어야죠. 학교 갈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아침밥 꼭 먹어야 됩니다. 네, 아침밥 먹기. 이렇게요. 물론 이제 칫솔질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걸어간다. 버스 타고 가든 어쨌든 걸어가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나열을 하고 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제 순차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른 거죠.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리 갈까? 네, 저리 갈까? 순서 달라지는 거죠. 자,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이면 처리 1을 하고 아니오이면 처리 2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조건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데 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아침에 봤더니 이제 비가 옵니까? 네, 비가 오나요? 비가 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비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비가 오면은 어때요? 우산을 챙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비가 안 오면 어떠세요? 우산 가져갈 필요 없나요? 무겁잖아요. 우산 챙기지 않는다. 그죠? 네, 챙기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끝.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건문이 됩니다. 됐죠? 자,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네, 반복 구조는 이제 뭐냐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특정한 부분을 반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시작이 돼서 처리를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서 끝나는 거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또 여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어때요? 여기를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라는 변수를 줘가지고 i의 초기치입니다. 초기치. i는 1부터 출발합니다. 10까지 될 때까지 최종치입니다. 10이 될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얘는 증가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1이에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i는 1 증가시켜서 2가 돼서 처리를 하고 짠짠짠 i가 10이 되면 여기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반복 구조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네.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 지워주고요. 슥싹슥싹 지웠어요. 자, 한번 표현해볼까요? 라면 끓이기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네, 물을 끓여야죠. 그래서 물을 냄비에 넣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가열한다. 언제까지? 이게 반복 구조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자, 물이 끓였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죠? 면도 넣고 스프도 넣고 면과 스프를 넣는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가열을 하는 거죠. 네, 가열한다. 언제까지? 보통은 몇 분 가열하나요? 3분. 그래서 3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분이 되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니오가 있어요. 3분 안 됐으면 어찌해야 돼요? 계속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얘가 됐으면 어때? 이제 라면을 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면 끓이기가 끝났습니다. 끝.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반복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도에 이제 모든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합격자 수가 몇 명이냐. A라는 반이 있는데, 우리 반의 합격자 수는 몇 명일까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 A반이 있는데, 이제, 너 합격했니? 1번. 너 합격했니? 합격 점수 봐야죠. 2번. 합격 점수 봐야죠.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우리 반 인원수만큼 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반복할 인원수. 자, 제일 먼저 인원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합니다. A 1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70점 이상이면 어때요? 합격자 수에다가 1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수가 70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얘면 합격자 수에다 1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2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고 또 70점 이상이면 합격자 수를 1 증가시키고 이거를 인원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학생은 55점을 맞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했어요. 점수가 70점 이상입니까? 아니요예요. 아니요이면 어떠세요? 합격자 수를 1 증가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돌아가서 그 다음 학생을 또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인원수만큼 반복을 해요. 그럼 합격자 수에 이제 계속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수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A반의 합격자 수를 구하는 순서도가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뭐를 구해 볼 거냐면
어떤 숫자가 짝수냐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수에서 짝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걸 한번 순서대로 작성을 해볼까요? 네. 자, 시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 개수를 구하는 변수, 그 다음에 1, 2, 3, 4를 나타내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초기치는 개수를 우리가 C라고 할 걸까요? 개수는 처음엔 0이죠. 그래서 C에다가 일단 0을 하나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라는 변수가 1부터 10이에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짝수이냐 판단을 할 때는 그 i라는 변수를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이면 어떠세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아니면 넘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반복문이 되는 거고 얘가 어떠세요?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이면 여기다가 누적시켜서 가져가는 거고 아니요이면 누적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1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출력은 뭐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자, 짝수의 개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홀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어때요? i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또는 1이다 이렇게 해주면 홀수가 되는 거죠. 또 3의 배수냐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i 나누기 이제 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해서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3의 배수 판단하는 거죠. 또 응용해서 4의 배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 나누기 4를 해서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고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순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시정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유인의 집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할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는데 엘리베이터 원하는 층에 도착했는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탑승한다. 도착 완료. 멈추면 층을 확인한다. 가려는 층을 누른다. 물론 이게 이제 무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순서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있죠? 네, 이거는 있죠. 1번.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이게 2번이 되군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도착하면 이제 탑승을 한다. 이게 3번이 되고 가려는 층을 누른다가 4번이 되고 멈추면 층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가 지금 밑에 써져 있고 도착 완료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물어보는 기호, 이런 기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원하는 층에 도착했는가가 여기에 이제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기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 기호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물에다는 이거를 적어주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현이는 방학 숙제로 꽃을 기르기로 했는데
예, 참고해서 빈칸을 하자. 씨앗, 흙, 물. 이건 이제 준비가 되겠죠. 봉우리가 맺힌다. 싹이 난다. 꽃 피우기가 완료된다. 잎이 자란다. 줄기가 자란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꽃이 핀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먼저 씨앗, 물, 흙. 이게 첫 번째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뭔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난다요.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줄기가 자란다. 그 다음에 잎이 자란다. 그 다음에 뭔가 또 여기에 작업이 있군요. 뭘까요? 네. 자, 됐죠? 이제 어딘가에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6번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꽃이 피어요. 네, 7번. 꽃 피우기가 완료돼요. 네, 8번. 지금 그럼 두 개 남는 게 뭐예요? 봉우리가 맺힌다 하나 남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이게 지금 두 개 남아있죠. 그러면 어쩐 다음에 이제 싹이 나느냐라는 거죠. 그죠? 네,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자요? 봉우리가 맺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봉우리가 맺힌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씨앗을 심고 네, 물을 준다. 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도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